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이동할 뿐이죠.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서 잃었다고 말하는 돈도 사실은 누군가의 계좌로 이동한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돈은 주식으로, 주식에서 빠져나온 돈은 채권으로, 채권에서 빠져나온 돈은 또 다른 산업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시장은 돈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돈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가장 거대한 힘을 가진 자금이 있습니다. 바로 핫머니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서 이 핫머니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왜 어떤 나라는 그 돈이 떠난 뒤 수십 년 동안 회복하지 못했는지, 반대로 미국은 왜 매번 새로운 산업으로 세계의 돈을 다시 끌어들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주광입니다. 오늘도 로빈후드 아마존 투자 종목 계좌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로빈후드 수익해량입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10%, 수익금은 약 마이너스 1136만원입니다. 로빈후드는 역대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1000만원 정도 추가 매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 원칙상 원래 단타는 잘하지 않지만 최근 반도체 주가가 매우 급격히 떨어져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속수를 60주 매수하였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산업과 전망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단지 주가가 급격히 상승했고 시장의 노이즈가 많았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주가보다 기업과 산업의 전망을 본다면 이러한 기회는 언제든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마존 수익해량입니다. 아내 계좌, 자녀 계좌, 법인 계좌를 모두 합산한 아마존의 수익률은 17.6%, 수익금은 약 968만원입니다.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 1위, AWS의 매출이 무려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AI 시대 아마존의 도약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31일 현 시점 모든 계좌를 합산하면 총 자산은 약 2억 8,472만원입니다. 먼저 핫머니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핫머니는 말 그대로 뜨거운 돈입니다. 기업을 오랫동안 믿고 투자하는 자금이 아니라 가장 높은 수익을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자금입니다. 국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익이 있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도 핫머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돈도 핫머니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늘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돈이 들어올 때는 모든 사람이 낙관합니다. 경제는 계속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믿으며 투자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도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산 가격은 실적보다 빠르게 오르고 어느 순간부터 기업의 가치보다 기대감이 더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버블이 만들어집니다. 버블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씩 오른 가격이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고 그 욕심이 다시 새로운 돈을 불러들이면서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투자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번에는 다르다 라는 말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핫머니는 영원히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죠. 들어오는 계단은 길지만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순식간입니다. 사람들은 상승장에서는 자신의 실력을 믿지만 하락장에서는 비로소 돈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더 오를까가 아니라 지금 들어온 돈은 언제 다른 곳으로 이동할까가 맞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장기적으로 투자 성과를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일본입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소니와 도시바, 파나소닉과 NEC,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들까지 일본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휩쓸었고 전 세계 자금도 일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부동산은 끝없이 올랐고 주식시장도 매일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당시에는 미국보다 일본이 더 강한 경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버블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고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자 핫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일본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주식은 폭락했고 부동산도 무너졌습니다. 은행들은 부실채권에 허덕였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30년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핫머니가 떠난 뒤 얼마나 오랫동안 침체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입니다. 당시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세계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해외에서 달러를 쉽게 빌렸고 부동산과 주식시장도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위기는 항상 가장 낙관적인 순간에 찾아옵니다. 태국 바트화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핫머니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아시아 시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은 폭등했고 외환 보유액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기업들은 달러를 갚지 못했고 국가 경제는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됩니다.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이때부터 사라졌습니다. 많은 가정이 큰 어려움을 IMF라는 세 글자는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머니가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 2000년 미국 닷컴 버블입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기업의 미래보다 주가가 훨씬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익이 없는 기업도 매출이 없는 기업도 인터넷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나스닥은 불과 몇 년 만에 2배, 3배 이상 상승했고 전 세계의 한머니는 기술주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하지만 시장의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현실을 앞지르기 시작하는 순간 버블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2000년 닷컴 버블은 붕괴했습니다. 나스닥은 약 80% 가까이 폭락했고 수많은 IT 기업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많은 투자자는 인터넷 시대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버블은 무너졌지만 인터넷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남은 기업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터넷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거품이 빠진 뒤 진짜 기업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AI 시장과도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역시 앞으로 세상을 바꿀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기업이 살아남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경쟁력을 가진 기업만 남기게 됩니다. 네 번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이번에는 기술이 아니라 금융이 문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 아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은 여러 금융상품으로 포장되어 전 세계 금융기관에 판매되었습니다. 위험은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금융 시스템 전체에 쌓이고 있었죠. 집값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연체가 늘어났고 파생상품의 가치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세계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실업자는 급증했으며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시대가 끝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부실을 정리하고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다시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혁명, 클라우드 산업, 그리고 빅테크의 성장. 한머니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위기를 겪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 산업을 만들어 다시 세계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현재 세계의 한머니가 AI 산업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챗GPT의 등장 이후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어나고 GPU 수요는 폭발했으며 전력과 냉각 설비까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마이크론,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까지 전 세계의 자금은 AI 인프라로 몰려들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놀라운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는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AI로 뜨거웠던 빅테크와 인프라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분명 AI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산업보다 항상 먼저 움직이는 계리가 발생하죠. 이미 크게 오른 산업에서는 한머니가 일부 차익을 실현하며 다음 기회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일본도, 아시아도, 유럽도, 심지어 미국 역시 모두 경제 위기를 그런데 왜 미국은 매번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달러입니다.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가 불어날수록 오히려 달러를 찾는 수요는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세계 최대 자본시장입니다. 혁신기업은 결국 미국 시장으로 모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인재들이 미국으로 모여들면서 새로운 산업이 계속 탄생합니다. 인터넷이 그랬고 스마트폰이 그랬으며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미국은 새로운 산업을 통해 다시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는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미 돈이 몰려 소문난 시장판에 투자합니다. 뉴스가 쏟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 시작하면 그제야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는 한머니가 이미 상당 부분 수익을 거둔 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의 노는 항상 다음 기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현재 가장 뜨거운 산업보다 다음번으로 자금이 이동할 산업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하나의 가능성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정책과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AI 이후에는 디지털 금융, 스테이블코인, 토큰화와 같은 분야가 다음 한머니를 끌어들일 후보가 될 수 있다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항상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할 뿐이죠. 그래서 투자의 핵심은 어디에서 팔 것인가 보다 다음 자금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버블은 반복됐고 위기도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도 하나 있죠. 돈은 언제나 새로운 산업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관점에서 제가 왜 AI 이후에
다음 한머니 후보를 디지털 금융으로 보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